특히 오늘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 상당수는 민주당에서 비상계엄 사태 공범이라고 지목한 사람들입니다. 계엄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계엄을 막지 못했던 장관들인데 계속해서 박사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첫 국무회의에서 어색한 분위기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우리가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전 정부 때 임명됐다는 점 말고도 국무회의 분위기가 어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 등 이날 참석한 장관들 상당수가 지난해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직전 윤석열 대통령의 호출로 용산 대통령실을 찾았던 이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A4 용지를 건네며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들은 한 목소리로 계엄을 만류했다고 주장했지만 계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만류를 드렸습니다만 상황이 다 이미 종료될 그런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물를 수 없다. 그러시면서 발표로 나가셨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인선을 발표했던 곳도 윤 전 대통령이 생방송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장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을 찾아 군사 대비태세를 보고받았는데 이 역시 지난해 12월 4일 계엄 해제 직후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과 비상계엄 재선포를 논의했던 장소입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열린 첫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상병 특검,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가로막혔던 특검들이 모두 통과된 겁니다. 최상병 특검이 통과되자 이를 지켜보던 해병대 예비역들이 이렇게 국회를 향해 경례를 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한민정 기자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통과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등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건진법사 등 관련 의혹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 숨진 최혜병 사건을 규명하는 최혜병 특검법이 그 대상입니다. 각각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 3개 특검법에 모두 찬성한 의원은 안철수, 김재섭, 한지아 의원 등 3명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2차례, 김건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은 각각 4차례와 3차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가로막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고 여대야소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특검법은 공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특검법은 국민 지지를 받고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이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 특검을 통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책임자를 처벌해야 다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친위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특검법 등을 반대 당론으로 정하기도 했는데 표결 전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자리를 뜨기도 했습니다. 특검 단 한 건의 비용만 민주당 추산 155억 원입니다. 여당이 고른 특검은 대통령에게 잘 보여서 한 자리 하려는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거부권에 막혔던 특검들이 본격 가동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강도 높은 재수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 반성과 변화를 약속하곤 있지만 당장 더 눈에 띄는 건 내부 분열입니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하면서도 선거에 뒷짐진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이 많다고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이후 처음으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친한계로부터 공개적인 사퇴 압박을 받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입을 열었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지만 뒤끝 있는 말도 남겼습니다. 나라의 명운이 걸린 선거에서조차 뒷짐을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자해적인 정치 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습니다. 뒤늦게 선거 유세에 참여한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겁니다. 새 당대표 선출을 위한 조기 전당대회 개최 요구가 나오는 가운데 당권에 도전할 걸로 보이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당내 부정적 시선은 여전합니다. 임기가 이달 말까지인 김용태 비대위원장 역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만큼 다음 당권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은 더해질 전망입니다. 한편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대선 기간에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부터 바로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습니다. 계엄 이후 당의 대응에 대한 반성 목소리가 나오지만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입니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옳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댓글 조작 의혹이 제기된 극우 성향단체 리박스쿨에 대해서 경찰이 새벽까지 강제 수사를 벌였습니다. 리박스쿨은 댓글 조작팀을 모으기 위해 늘봄 강사 관련 자격증을 미끼로 내세웠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자격증도 허위로 홍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한길 기자입니다. 경찰이 각종 서류와 압수물이 든 박스를 들고 사무실을 나옵니다. 극우 성향단체인 리박스쿨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늘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댓글 조작 혐의는 인정하시는 걸까요? 혹시 김문수 후보와 아는 사이신가요? 김문수 후보와 어떤 인연이세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성을 딴 리박스쿨은 이번 대선 기간 자유 손가락 군대, 이른바 자손군이라는 댓글 공작팀을 운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댓글 수를 늘리기 위해 늘봄 학교 강사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을 발급해주겠다며 사람을 모았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실제로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는 늘봄교육연합회라는 단체를 만들었고 이 단체는 창의체험활동 지도사라는 민간 자격증을 발급해왔습니다. 리박스쿨은 이 자격증이 있으면 늘봄학교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로 홍보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부실한 자격증 관리와 허술한 채용 절차를 악용한 걸로 보입니다. 늘봄학교는 또 다른 학교의 시작이다.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서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만 대한민국이 바뀔 것이다. 리박스쿨 출신 강사들은 올해부터 서울 10개 학교에서 12개 프로그램 수업을 맡았습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어 관련 학교는 전국에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 조사 결과 리박스쿨 관련 단체의 임원을 맡은 A씨가 늘봄학교 과학 강사로 활동 중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도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소환 조사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돈을 내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길 수 있는 급행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유학생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더니 이번엔 비자로 장사를 하겠다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 비자 발급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난주 트럼프 행정부가 FMJ 등 유학생 신규 비자 인터뷰를 중단하면서입니다. 입학 허가를 받으신 분들은 사실상 비자 상황 때문에 국가를 변경한다든가 이러기에 사실 쉬운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일부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을 지켜보자. 당장 미국행을 앞두지 않은 학생들은 대안도 고려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유학생 비자를 못 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 사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잖아요. 대안으로 오스트레일리아나 아니면 캐나다 쪽으로 교환학생을 바꿀 의향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예요.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1,000, 우리 돈 136만 원을 내면 유학과 관광 등 비자 인터뷰를 더 신속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고려 중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국무부 내부 문건을 통해 오는 12월부터 비이민 비자 신청자 대상 비자 급행료를 검토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실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미 대법원의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황스러웠죠. 그게 이제 영주권 쪽도 그렇고 뭔가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소식 돈으로 뭔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게 보여서 모르겠어요. 그냥 뭔가 미국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하버드 대학에 신규 입학을 희망하는 유학생에도 반년간 비자 발급을 중단시켰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 학생들의 기술 유출과 허위 정보 유포 우려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